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스튜어드십이 뭘까요? 큐티에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스튜어드는 집사, 대저택에서 주인을 대신해 집안을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을 의미하죠. 영화 배트맨의 집사 알프레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배트맨에게 집사 알프레드는 어려울 때 힘을 주는 조력자이자 조언자. 마찬가지로 기업에 돈을 투자한 뒤에 그냥 손 놓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잘 굴러가는지 소통하고 감시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있죠.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행동 지침을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가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주로서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엔 7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걸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135번은 지키겠습니다. 혹은 246번은 지키겠습니다. 같이 미리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정하고 실제 그 약속을 지켰는지 기관 투자자들에게 공개를 하면 되죠. 물론 스튜어드십 코드를 깨버린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이 더 이상 자신의 돈을 믿고 맡기진 않겠죠? 스튜어드십 코드가 처음 도입된 건 2010년 영국. 영국인들은 2008년 세계 경제를 뒤흔든 글로벌 경제 위기가 기관 투자자들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할 기업을 선택한 뒤에 그저 주가가 오르기만을 기다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벌들이 자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에게 돈을 맡긴 소액 주주들만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현재는 영국, 스위스, 일본, 캐나다, 홍콩 등 10개 국가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요. 사회이사 추천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실질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내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손실을 보는 것이 명확해도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도입이 시작 단계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갈지 지켜보도록 합시다.